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거 침체 쪽에 판례가 지금 큰 변화가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점검하고, 요새 트렌드는 또 이제 판례의 결론, 유죄 무죄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 이유, 또 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논점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먼저 했기 전 진도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출제 확률이 한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시험이 있는 경감부, 그 다음에 2차 채용,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이 또 10월 1일인데 그때랑 또 승진 시험까지 그 네 군데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거 침체의 판례 변경인데, 일단 판례 변경의 가장 큰 취지가 보호법익의 그 답이 있어요, 사실은. 주거침체 보호법익은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체를 처벌하느냐라고 할 때 주거권도 아니고 주거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서 이제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라고 이제 임대인, 집주인이 얘기했는데 안 나가면은 화가 난 이 임대인이 그 사람 축출하려고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 그때 주거침체 돼야 안 돼요? 되죠. 임대인이. 왜냐면 이제 임차인은 주거권을 잃었지만 계약이 해지돼가지고 아직은 주거에 머물 수 있으면서 이사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주거의 평화로운 상태, 안정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권이 아니고, 만약 주거권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 계약 월세 밀렸다고 계약 해지하면 법적 관련이 없어졌으니까 들어가더라도 무죄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유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요게 지금 요새 확 뜬 거예요. 의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협박죄예요, 사실은. 의사의 자유. 그래서 의사의 자유가 없는 법인체는 협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근데 이제 의사의 자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오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초원복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도청하러, 사실 초원복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개방된 음식점인데 부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이 김기춘이라는 이름의, 이번에 이제 그 역대 정권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던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비서실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또 판례를 만드시면서 이제 실형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만든 판례예요, 이거는. 그때 불법 선거 운동을, 원래 공무원은 이제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이 당시에 좀 이제 권력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 부산 지역의 여러 기관장들, 뭐 정보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을 이제 촌복집에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그 당시 요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돌아가신 현대 회장, 요 분들이 출마를 할 때거든요, 대선에.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그때 이런 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현대 쪽에서 도청하러 들어가서 도청해서 그걸 갖다가 방송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과거에는 암만 개방된 음식점이라도 범죄 목적, 도청죄 범죄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로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이 된다라고 했다. 그게 폐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무죄가 됐고. 그래서 개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받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들어갈 때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고, 손님들이. 그래서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승낙받고 들어간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 그래서 행위 모습,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막 이제 여러 사람이 막 이제 고함 치면서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평온이 깨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평온하게 들어갔다면은 그런 이제 통상적인 방법, 행위 모습, 행위 태양 행위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상 평온이 해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영업주는 만약 그걸 알게 되면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추정적 의사에게 또 반하거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이, 영업주, 가게 주인의 생각이 반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가 핵심이냐면,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방법, 행위 태양을 놔두고 다시 일로 오셔가지고 객관적인 행위 태양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보호법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바로 침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거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평온하게 들어갔는지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먼저 남편의 부재 중에 처해 승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과거에는 주거 침체 됐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무죄로.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공동 주거권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가족이 살거나 그랬을 때 이제 저기도 이제 우리 앞에 남경분들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실 테잖아요. 원래 본집에 가면 본가에. 근데 친구 불러서 같이 거기서 집에서 뭐 이제 놀고 그런 적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동 주거권자일 때는 이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나 이런 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근데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서로 용인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번에 이제 우리 남경분이 집에 그 귀가했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어.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친구들한테 당신들 주거 침입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도 역시 그 어떤 이제 이 상간자라고 하지, 이제 남편의 부재 중에 최승낙 얻고 들어간 상간자. 어떻게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지만 간통이라는 현상은 있거든. 그게 배우자 외에 딴 사람하고 성공하면 간통이야. 이제 물론 죄는 아닌 걸로 바뀌었지만도.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야, 그 남편 입장에서는. 추천적 의사에 반하거든. 근데 의사의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 평온한 방식으로 들어갔다면은 그때 주거 침체가 안 되는 거야. 역시 뭐가 중요하느냐? 이제 바로 이 들어가는 모습, 태양,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암만 뭐 부인의 승낙 얻고 들어가더라도 거기 대문을 막 해머로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주거 침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고 이제 평온하게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 1번 판례부터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 판례, 공동 주거자의 일부가 부재 중 현재 거주자의 승낙받고, 그 일부가 부재 중일 때 현재 거주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간통의 상대방이었지, 승낙받고 들어간 경우에 외부인이 공동 주거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 현존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온하게 그냥 걸어 들어갔다.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내 집에 간통하러 들어온 걸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렇더라도 주거 침체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사실상 평온이 안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가번에서는 주거지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니까 그것이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이제 그 안에 머무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상태, 요거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사실적 성질, 법률적 성질이 아니라 주거권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 성질이 되거든. 근데 이제 사실상 사실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밑줄 친 거, 공동 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혹시 여동생이나 누나 있는 분, 다 외동이야? 외동? 그러면 누나 있어?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데 누나랑 누나 친구 오다가도 이제 살짝 불편할 수 있잖아, 좀,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용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제 몸 말리려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저기 우통 벗고 그냥 팬티 정도 입고 있는데 누나랑 여자친구 들어오면 좀 불편하잖아. 들어가서 이제 또 복장 갖춰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 문장은. 그 다음에 제약될 수밖에 없고 서로 그런 점을 용인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논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루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들어가거나,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런 걸 떠올려. 아니면 창문 깨고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또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나만 쓰는 공간이야. 내 방 안에 딸려 있는 화장실. 이제 만약에 좀 집이 좀 큰 경우에는 이제 그 방 안에 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데 막 이제 들어오면 그건 이제 안 되지. 아마 누나라거나 누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 방에 있는 나 혼자 쓰는 화장실, 또 이제 그 공동 화장실도 밖에 예를 들어서 식구들 다 쓰는 화장실도 있고, 또 이제 안방에 또 화장실 있고 이런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 침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좀 부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나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주거 침체가 될 수도 있겠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으로 승낙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은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뭐 간통하러 들어오는 걸 좋아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은 안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것 때문에 주거 침체가 된다면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아니라 의사의 자유라는 그것이 보호법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장이 또 굵은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처벌의 폭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그 생각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 행위태양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거야. 요거 주관적 그 의사에 반한다, 생각에 반한다고 그래서 의사가 주관이잖아요. 이 생각, 의사가 요거에 반한다고 해서 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의 모습. 또 이제 나의 독자적인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런 얘기고 전화비치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이제 한 남성이 이제 애엄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엄마는 아마 이혼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엄마하고 2달간 교제하면서 그 집에 출입을 했었어요. 그때 그 비번을 외운 거야 남자가. 근데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헤어진 지 7개월 뒤에 그 남자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에 보면 공동 현관문이 있지.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서 공동 현관문에 비번을 일단 알았어요. 얘는 그걸 띡띡띡띡 누르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딱 들어갑니다. 근데 주거 침체 대상에서는 아파트의 어떤 이제 그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도 주거 침체 주거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알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집 그 몇 호 거기 딱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비번을 띡띡 누르니까 그 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하고 여자분하고 자녀들이 있었거든.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망난 거야. 도망친 거야. 그랬을 때 이 여자분은 그 남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굉장히 무서웠대. 성폭행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 밑에 스토리 다 써 있어요. 그때도 이제 이 헤어진 지 7개월 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이제 그 승낙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요건데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 후 7개월 뒤에 알고 있던 비번 사용해서 공동 현관을 들었을 때 요것이 이제 바로 행위태양이 이제 좀 평화롭지 않은 평온하지 않은 행위태양으로 본 거예요. 행위 모습으로 피해자 집 비번 누른 것까지. 그리고 전용 부분하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공용 부분하고 이제 전용 부분으로 이게 나눠진 게 공동주택일 때는 이걸 나눠봐요.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이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여러 동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쭉 그 넓은 이 안에 놀이터도 보통 있고 막 요새 지은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좀 그리고 외부 뭐 출입하는 장소가 또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같이 쓰는 거야.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까지는 뭐 이제 주거 침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데고 하고 근데 이 전용 부분은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 거기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 바로 이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 그런데 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논점이 있는데 요거보다 판례가 하나 또 있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누구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아파트 관리자. 그것도 현실적인 이제 추천적 승낙도 없다라고 하는데 잠깐 스토리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판례인데 그 차량을 왜 손으로 세차하는 손세차란 말 알죠? 그것을 이제 아파트 이제 한 동에 사는 사람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에 있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와서 손세차를 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근데 그 손세차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눗물 같은 게 바닥에 묻고 그러니까 좀 청결하지 못하고 좀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손세차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통지도 했고 그럼에도 또 이제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이 손세차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때 주거 침체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출입 승낙권자는 입주자 대표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승낙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또 객관적인 행위태양에 비번 승낙도 없이 또 무단으로 막 누른 거 외워가지고 그것은 이제 어떤 평화롭지 못한 평온하지 않은 행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초원복집 사건도 또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란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음식점 들어갈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놓고 딱 한 다음에 그 음식점 문 열고 저 들어가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 그럴 때 주거침입죄가 측정 안 되는데 그때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예요.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초원복집 사건이고 거기 이제 도청하러 들어가더랬죠. 불법 선거운동하는 것을 적발하려고 누가 선관위가 있으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 바로 저기 뭐냐 그 영장이나 법조 절차에 의해서 이제 뭐 수사관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그저 현대 쪽에 직원이 한 거거든. 그랬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됐는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폐기되고 또 무죄로 바뀌었고. 그래서 개방된 시점에 영업주 승낙받고 들어간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 이것도 행위태양이 중요해요. 평화롭게 들어갔다면은 도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깽판 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쉽게 얘기하면. 응? 그런 거라면 사실상 평온이 해쳐지지 않아서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초원복집 판례만 폐기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 판례들을 다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특별히 막 어떤 평온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주거침입죄 안 되는 거로 정리된 거야. 그것도 있고 4번 판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 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이런 것은 성폭법에 들어있어요. 이거 형법이 아니라 주거침입하고 성범죄하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침입하고 성범죄 합쳐져 있는 형태일 때는. 근데 말 그대로 주거침입 강간죄 또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주거침입 먼저 있어야 되잖아. 조문상으로 주거침입 유사강간. 그렇죠? 그래서 주거침입 먼저 해야 되는 그 주거침입을 먼저 해야 되는 신분범이에요. 마치 그 준강도는 뭐부터 해야 돼요? 걔도 신분범이잖아. 강도는 신분범이 아니지만 중강도는 어떤 신분이 있어야 되죠? 절도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 얘는 이제 주거침입 유사강간이 이런 죄가 되려면 주거침입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뭐 책에는 프린트에는 써 있으니까 남녀가 술 먹다가 남자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고 이제 그 여자분한테 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좀 화장실 좀 부축해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 그 여자분이 부축해서 화장실 가니까 거기서 바로 얘는 이제 이 성욕을 느낀 상태라 화장실로 이 사람을 확 밀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유사강간의 폭행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입을 벌리고 자기 성기를 그 입에다 좀 집어넣으려는 그게 유사강간이지 성기 결합이 아니라 그걸 하려고 했던 거야. 얘도 그건 이제 실토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그 무릎 꿇게 뭐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짚어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이제 입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집어넣지 못한 상태거든. 그래서 유사강간 미수가 되는데 이미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를 했어요. 언제? 그 여자 화장실로 떠밀어 밀 때. 유사강간도 폭행협박이 있거든. 폭행이 먼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침입 먼저가 아니라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가 먼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아니고 그럴 때는 유사강간죄의 실패는 했지. 유사강간 미수하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의 두 개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만드는 실경이 된 거예요. 실체결합이. 네. 이것도 좀 이제 성범죄에서 나오면 좀 난이도가 좀 높죠. 논점도 많고. 요 지금 정리한 내용, 요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느 시험이 먼저 내는지 그것만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돼. 안 나올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또 올라갈 것이니까 유튜브로 좀 한번 다른 분들 안 본 분들이나 아니면 또 복습하고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는 이미 카페에 올려놨어요. 자료실에 추진판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간에 이제 또 이제 성범죄도 한번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성범죄도 좀 유죄 인정폭이 되게 넓어졌죠. 다음번에 이제 성범죄의 또 트렌드 변화라는 그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수고들 했고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뭐 저는 유튜브를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내가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연구실장이 해주는 건데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거 눌러달라고 하더라고.
예, 그럼 이제 수고 잘하셨습니다.